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주 혁신점 M2 스피닝 심승학 대표 모시고 운동과 다이어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상시 여러분들께서 운동, 또 다이어트, 근육 운동이라든가 재활 운동 관련해서 궁금증, 평상시에 갖고 있는 궁금증들 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다이어트 종류라든가 부위별 다이어트, 또 다이어트 부작용이라든가 또 다이어트와 식생활 등 다이어트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을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을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M2 스피닝 심승학 대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뭐 코로나 확진자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뭐 우리 생활 거리두기도 좀 완화되고 좀 정상화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뭐 운영하는 거에 대한 제약은 이제 거의 없는데요. 네. 이제 확진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고 계세요. 네. 오늘도 한 1,700여 명 정도? 예, 또 원주 나온 것 같은데 좀 빨리 확진자가 줄어서 좀 정상적인 생활이 돼야 될 텐데 이제 뭐 조만간 코로나도 종식되길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일반적인 궁금증 좀 하나하나 풀어보겠는데요. 운동 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가장 평상시 갖고 있는 궁금증들 어떤 게 많습니까? 뭘 그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뭐 이런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뭐 안 되는지 맞아, 뭐 음식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하세요. 운동 같은 거를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실행을 하고 계시는데 먹는 음식에서 이게 이제 살이 찌는 음식인지 이제 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음식인지를 잘 모르시니까 그런 거를 좀 많이 물어보세요. 주로 어떤 음식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보통 많이 물어보시는지 이제 과일 같은 거 드셔도 되는지를 좀 많이 물어보시고요. 과일은 좀 당도가 높아서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과일 같은 경우에는 뭐 몸에 좋은 성분도 많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요거를 먹고 이제 밥 드시는 것보다 오히려 낫겠거니 하고 드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과일보다는 오히려 밥을 드시는 게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데 밥 대신 이제 과일을 드시고 나는 이제 밥은 잘 안 먹고 과일을 먹는데 살이 찐다, 다이어트가 잘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다이어트에는 탄수화물이 굉장히 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탄수화물하고 그럼 과일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걸 만약에 먹는다면 어느 걸 먹어야 될까요? 이제 밥도 탄수화물이고 과일도 탄수화물인데 밥 같은 경우에는 그 탄수화물에서 이제 포도당 위주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렇죠. 과일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도 들어있는데 이제 과당이 밥보다 아무래도 훨씬 더 많이 차지를 해요.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과당 때문에 잘 안 되는 건데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몸에서 근육이나 뭐 지방 이런 데로 바로바로 흡수가 좀 잘 되는 편인데 과당 같은 경우는 일단 간에 먼저 좀 저장을 많이 시키거든요. 간에서 이제 저장을 시키고 그리고 또 한번 걸러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로 이렇게 이용하기도 조금 포도당보다는 힘들고 그리고 이제 간에 자꾸 이게 축적이 되고 저장이 되다 보니까 이 과일을 너무 많이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비알코올성 지방간 같은 것도 생기시고요. 그래 이제 그 상태가 되고 뭐 그 정도까지 이렇게 진단을 안 받으시더라도 과일 같은 걸 너무 많이 드시고 하면은 그 간에 축적된 것 때문에 이제 공복 혈당이 좀 높아져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뭐 당뇨 있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공복 혈당이 높아져 있으면은 몸에서 이제 인슐린 분비가 좀 많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음식을 드셨을 때도 인슐린 분비가 더 많이 되고 그리고 이제 공복에도 인슐린 분비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 인슐린이 이제 지방 분해를 잘 못하게끔 막아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는 만약에 과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를 좀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하신다면 하루에 사과 한 반 개, 많으면 한 개까지.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사과 하루에 한 개 정도까지만 이렇게 제한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포도당은 체내 배출이 좀 수월하지만 과당은 간에
지방 간에 이제 축적이 되기 때문에 네네. 되도록이면은 과일, 과당은 안 드시는 것이 좋다. 네네. 당뇨 환자들이나 특히.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뭐 이런 과일에 있는 과당도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이제 액상과당들 있잖아요. 뭐 음료에 들어있거나 네. 아니 저희가 먹는 과자 같은 거 이런 데 들어있는 액상과당 같은 경우에 굉장히 안 좋아요. 영양소도 없을 뿐더러 이런 인슐린도 훨씬 더 많이 분비를 시키게 만들고 건강에 이제 안 좋은 건 다 알고 계시는데 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좀 간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액상과당 같은 것도 많이 간과를 하시죠. 되도록이면 먹는다면 과일하고 밥하고 둘 중에 선택하라면 이제 밥이 더 네네. 좋다라는 밥을 말씀이시고 드시는데 과일은 드시되 되도록 적게. 네네. 근데 과일을 좀 먹는다면 과일도 종류가 많지 네네. 않습니까? 당도가 높은 네. 과일부터 시작해서 네. 뭐 시큼한 과일도 있고. 네. 과일을 좀 추천한다면 그래도 먹는다면 어떤 과일을 좀 먹는 게 좋을까요? 다이어트 할 때 그나마 과일을 드신다면 사과를 드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자몽 다이어트 네네. 많이 한다고 하는데 뭐 자몽은 레몬이나 좀 이런 거, 뭐 자몽 이런 네, 걸로도 네. 많이 하긴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생각하실 게 내가 이거를 먹어서 몸에서 살이 빠지는 음식 같은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먹었을 때 좀 덜 찔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것도 뭐 생각을 해서 이제 그렇게 드시긴 하는데 저희가 어떤 음식을 먹든 간에 마법처럼 몸에서 뭐 지방을 분해시키고 이런 음식은 존재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게 영양소가 되고 칼로리가 되고 몸에서 이제 뭐 지방으로 축적이 될 수도 있고 저희가 뭐 닭가슴살이 다 다이어트에 좋은 건 알지만 닭가슴살을 드신다고 살이 빠지는 건 아니고 이것도 그렇죠. 많이 드시면 살이 찌게 되잖아요. 과일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선택하는데 틀리지 않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3725번님의 문자 상담입니다. 이제 곧 여름철이라 이제 몸 노출이 많은 계절인데 특히 이제 팔뚝살 때문에 고민인데 이 팔뚝살 빼는 좋은 운동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말씀 좀 해주셨습니다. 이제 전신 운동을 다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네. 이제 부위별로 이제 살이 빠지지는 않으니까 이제 전신 운동을 다 하시는 게 좋은데 팔 같은 경우에 이제 유난히 좀 탄력이 없는 분들이 있으세요. 여자분들 중에. 이제 팔 이제 뒤쪽에 그 삼두 쪽에 팔뚝살을 이제 말씀하실 건데 너무 근육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육 운동을 조금 해주게 되면은 그 속안에서 어느 정도의 약간의 탄력은 잡아줄 수는 있는데 네. 대신 이제 그렇다고 그 부위 운동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또 근육이 과하게 발달이 되면 오히려 팔뚝이 더 굵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운동하실 때 팔뚝살을 뺀다고 팔뚝에 대한 운동만 너무 많이 하실 게 아니라 거기도 그냥 다른 데랑 비슷하게 어느 정도 적당히 해주시면서 전신 운동을 골고루 해주셔야지 결국은 팔뚝살도 빠지게 돼요. 뭐 팔뚝살 빠지기 위해서 뭐 이렇게 손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또 뭐 아령 많이 이렇게 네네. 하던데 네. 그게 큰 효과는 없고 네. 전신 운동을 같이 해야 네네. 저희가 빠진다는 팔 운동을 말씀이시죠? 한다고 해도 팔에 있는 이제 근력 그리고 몸 안에 있는 그 에너지를 전체적으로 소모시키면서 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팔 운동을 한다고 팔에 있는 지방을 태우면서 운동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뭐 스트레칭도 마찬가지고 뭐 근육 운동도 마찬가지고 이제 전신을 골고루 했을 때 몸에서 전신에 있는 지방이 골고루 다 빠져나가게 돼요. 근데 이제 팔뚝 같은 경우에는 지방 분포가 좀 대체적으로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데가 빠져도 처음엔 티가 조금 덜 날 수도 있는데 오랫동안 잘 유지하시고 다이어트를 하시면 결국에는 팔뚝도 줄어들게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팔뚝살만 빼기 위한 그렇죠. 운동은 무리일 수 있고 네네. 네. 그래도 네. 그래도 전신 운동이 힘들다. 팔뚝살만이라도 좀 빼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이 팔뚝이요. 이 뒤쪽으로 특히 네. 이제 안쪽으로 뒤쪽으로 많이 이렇게 좀 네. 불룩하게 많이들 네네. 나오거든요. 이거는 몸에서 아령 가지고는 안 되나요? 네. 보통 네. 이제 네. 만약에 아령 같은 걸로 이제 그쪽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하면은 그 지방이 근육을 이렇게 덮고 있잖아요. 네. 겉에. 네. 피부에 밑에 이렇게 덮고 있는데 속안에서 근육이 너무 많이 과발달이 돼버리면 오히려 사이즈가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네. 반팔을 입으면은 옷이 안 끼는 게 낄 수도 있고요. 너무 과하게 운동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다이어트가 안 된 상태에서 근육만 자꾸 늘어나면 부피가 커지니까. 특히 이제 수영 선수들 보면 어깨도 넓고 팔뚝도 굉장히 좀 근육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일반 사람들보다는 두껍다 그래야 되나요? 팔뚝이? 그래서 그 수영 선수 같은 경우 대체적으로 이제 몸에 체지방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 이제 거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만큼 이제 그쪽을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근육 발달이 돼서 그렇고 이제 팔뚝 같은 경우에 이제 지방이 있어서 여자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거니까 만약에 근육량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시라면 이쪽에 대한 근육 운동을 거의 안 하시면 오히려 도움이 되세요. 아주 약하게 하거나 정말로 뭐 자극만 살짝 줄 수 있을 정도 근육을 그냥 잠깐 썼다 이 정도로 약한 운동을 해주시면은
근육이 이제 과발달된 게 좀 줄어들 수는 있는데 그게 아니라 보통 일반적인 여성분들을 보면 지방이 많으시잖아요. 특히 이제 고민이 팔뚝이 굵거나 네. 아니면 나이 먹으면서 팔뚝이 좀 늘어진다 그러죠, 살이. 네네. 네. 결국에는 그건 이제 지방을 빼내야지만 네. 이제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전신 운동을 골고루 하시는 게 그러니까 내가 뱃살을 빼고 싶고 팔뚝살을 빼고 싶고 해도 그러니까 전신을 사용하는 운동을 많이 해주시는 게 더 좋고 저희가 팔뚝 운동을 여기만 따로 한다고 하면은 에너지 소모가 많지가 않잖아요. 네. 차라리 밖에서 뭐 뛰시거나 아니면 뭐 스쿼트라든가 뭐 전신을 사용하는 운동을 하면은 그만큼 에너지 소모도 많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더 도움이 되는데 팔 같은 작은 근육만 가지고 운동을 하시면 에너지 소모도 많지가 않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실 때 좀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뭐 유산소성 운동을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헬스 같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전신을 골고루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음식 조절도 좀 같이 해주시고 하면은 팔뚝도 그때 이제 같이 빠지게는 되고 그리고 이제 사람마다 그 타고난 체형이 다 다르잖아요. 저희가 네, 얼굴이 네. 다 생긴 게 틀린 것처럼 그 지방 분포도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뭐 어깨 쪽에 지방이 많이 붙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팔뚝에 좀 지방이 많이 붙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근데 일반적으로 여성분들은 이제 허벅지, 힙 그리고 이제 뭐 허리둘레 그리고 팔뚝 뒤편 여기 이제 네, 많이 네. 생기기는 하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그냥 전신 운동을 다 골고루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네. 전신 운동이라면 어떤 운동 좀 추천해 주고 싶으세요? 웨이트 트레이닝을 헬스를 하시고 유산소 병행 하시는데 헬스나 웨이트 트레이닝은 꼭 해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유산소 운동이랑 헬스랑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해야 된다고 하면은 헬스 같은 근육 운동을 먼저 선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유가 되실 때 유산소 운동을 더 추가를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뭐 난 도저히 그게 너무 싫다 이러면은 네. 뭐 이제 유산소 운동을 해주셔도 되는데 그래도 근력 운동은 빠지지 않고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M2 스피닝 심승학 대표 모시고 운동과 다이어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평상시 운동 또 다이어트 하시면서 가졌던 궁금증 전해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2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혁신점 M2 스피닝 심승학 대표 모시고 운동 다이어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떻게 궁금하신지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요즘 여름도 다가오고 해서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네. 근데 요새 뭐 운동도 중요하지만 단백질 많이 먹으라고 하잖아요. 네. 그 프로틴을 먹고 싶은데 네. 어떤 종류가 좋은 건지, 언제 먹으면 좋은 건지, 네. 또 너무 많이 먹으면 근육량이 막 늘어나거나 그러지가 않는지 그런 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프로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드신다고 하면은 종류를 선택하신다고 하면은 그 우유 같은 거 드시고 뭐 이렇게 속이 불편하지가 않으시면은 그냥 일반적인 좀 저렴한 프로틴을 사서 드시면 돼요. 근데 이제 내가 뭐 유당 불내증이나 이런 게 좀 문제가 있으시면은 이제 그런 걸 유당을 이제 제거시킨 제품들이 있어요. 이제 그 보시면 WPC, WPI 뭐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 그거를 보시고 이제 그 설명이 돼 있어요. 거기서 이제 유당이 제거된 제품. 근데 요게 안 써 있어도 그 판매할 때 보시면은 그 단백질 제품에 이제 유당이 이제 분리가 됐는지 그렇지 않은지 대부분은 이제 유당이 분리된 WPI 뭐 이런 제품들이 조금 더 비싸요. 근데 뭐 그런 거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굳이 비싸게 그걸 드시는 것보다는 유당이 분리가 안 된 제품을 드셔도 상관이 없고요. 네.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실 때 이제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프로틴을 드시잖아요.
네네. 다이어트 할 때는 일반적인 여성분들이 뭐 좀 강도 있게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운동을 하신다고 해도 프로틴은 안 드셔도 상관이 없으세요. 프로틴은 말 그대로 이제 이거는 뭐 근육을 만들어주는 양 뭐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단백질을 보충을 하기 위해서 드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닭가슴살이나 달걀 이런 단백질이랑 조금 다른 점은 흡수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어요. 먹기가 편하고 이제 이렇게 물에 타서 이렇게 분말 형태로 이렇게 마시게 되기 때문에 흡수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 흡수가 빠르다는 장점 때문에 다이어트에서는 이게 또 단점으로 작용을 하기도 하거든요. 저희가 다이어트 할 때는 닭가슴살이나 뭐 달걀 그리고 잡곡밥 이런 거를 드시잖아요. 네. 이런 음식들의 공통점은 흡수가 느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몸에서 이제 흡수가 느려서 천천히 흡수가 되기 때문에 이제 혈당이 많이 뭐 이렇게 치솟지 않게끔 그래서 인슐린 분비가 많이 되지 않아서 다이어트를 유도를 하는 건데 이런 프로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인식하기에는 건강에 좋고 근육을 만들어주고 다이어트에 좋다고 생각을 해서 드시면은 흡수가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해서 드셨는데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다른 다이어트 음식이 아닌 것처럼 몸에서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다이어트를 할 때 방해가 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단백질을 일반 식품으로 잘 챙겨 드실 수 있으면은 전혀 드실 필요가 없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이제 근육 운동도 좀 많이 하고 하는데 내가 식사에서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좀 챙겨 드시기가 너무 힘들다든지 아니면은 뭐 밖에서 이렇게 뭐 볼일 같은 걸 보시다가 갑자기 이제 음식을 드셔야 되는데 단백질을 드시기가 좀 곤란한 경우가 있으시잖아요. 네. 네, 그럴 때는 그냥 대용으로 어쩔 수 없이 이제 드시도 괜찮긴 하는데 그런 용도가 아니라 내가 이거를 주된 단백질 섭취원으로 선택하시면은 다이어트 하실 때 오히려 방해가 더 많이 되세요. 그래서 이런 거를 뭐 대신해서 천천히 흡수가 되는 뭐 카제인이나 이런 단백질이 또 나오긴 했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걸 드시는 것보다는 일반적인 이제 야채랑 뭐 닭가슴살 아니면 뭐 돼지고기, 살코기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뭐 생선이라든가 이런 거를 드시는 게 훨씬 더 다이어트 할 때 도움이 되세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는데 다이어트가 유난히 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를 하고 있으면 그것까지도 제한을 시켜버리기도 하거든요. 원래 드시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네. 식사 대용으로 먹는 것보다는 그냥 뭐 하루 뭐 한 번 정도 뭐 이렇게 그냥 먹을 수 없을 때 간단하게 먹는 게 좋다는 얘기시죠? 네네. 그렇게 이제 내가 단백질 섭취를 못할 때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라면 드셔도 괜찮으세요. 근데 이제 그건 이제 대신 이제 다이어트를 위해서 드신다는 개념으로 드시면 안 되고 몸에 이제 단백질을 공급시켜 준다는 개념으로.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엔터스프닝 심승학 대표 모시고 운동과 다이어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평상시 궁금증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435번님의 문자 상담인데요. 식단 조절할 때요. 보통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율이나 또 뭐 몇 그램 이렇게 맞춰 먹으라고 하는데 저울 같은 게 없을 경우 눈대중으로 비율을 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네. 이거를 실질적으로 또 저울로 매일 재서 드시기는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저울이 있으면은 초기에 한 번 정도는 재놓으셔도 괜찮은데 그게 아니면은 그냥 이제 그 눈대중으로 내가 이렇게 드시는 거를 인지를 하고 드셔도 괜찮으세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렇게 기계처럼 정확하게 몇 그램을 먹어야지 이제 몇 킬로인 사람이 빠진다 이건 없고 체중이 같은 사람이라도 대사에 따라서 그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네. 맨 처음에 초기에 드실 때 보통 일반적인 여성분들이라면 하루에 만약에 3끼를 드신다고 가정을 하면은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뭐 공깃밥 한 3분의 2 공기 정도로 먼저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닭가슴살은 뭐 한 100g에서 150g 정도.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뭐 호두 한 2-3개 정도를 한 끼 이제 드신다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이제 먼저 시작을 해서 요거를 그대로 내가 좀 기억을 하시고 이게 막 뭐 들쑥날쑥하면은 내가 이걸 인지를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하시면서 한 1주, 2주 정도 보면서 살이 좀 잘 빠지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좀 지방이 느는지를 보면서 탄수화물에서 먼저 조절을 조금 시작하시면 좋으세요. 금방 그렇게 네네. 체중 감량은 잘 하시면은 한 2주만 지나도 바로바로 몸에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근데 똑같은 음식을 계속 먹어도 괜찮나요? 뭐 호도나 아니면은 뭐 닭가슴살, 뭐 밥 3분의 2 공기 이렇게 먹는다고 했을 때 똑같이 아침, 점심, 저녁을 뭐 한 일주일 이렇게
똑같은 음식을 계속 드셔도 괜찮을까요? 대신 이제 여기 이제 야채나 이런 뭐 미네랄 비타민 같은 거를 이제 꼭 챙겨 드셔야 되니까 그런 거는 뭐 그 반찬도 조금씩 드셔도 되세요. 네. 왜냐면은 뭐 대회를 나가려고 이렇게 막 수분까지 조절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염분 섭취가 또 안 되면 안 되니까 오히려 꼭 챙겨 드셔야 되니까 일반적인 반찬 같은 것도 조금 드시는데 이제 뭐 국물 위주의 반찬은 드시지 말고 마른 반찬들 아니면 뭐 국이나 찌개를 드시면 건더기만 조금씩 이렇게 입이 너무 심심하니까 이제 건져 드시는 정도 그 정도로 하시면서 내가 드시는 양을 좀 일정하게 유지를 하셔야지 내가 지금 먹는 양에서 살이 빠지는지 그렇지가 않은지를 이제 파악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한 이 정도면 아마 대부분 여성분들은 좀 거의 맞을 거예요. 그리고 하시면서 뭐 밥 한두 숟갈 정도를 더 덜어내든지 네. 아니면 너무 이제 근육이 너무 손실이 좀 많은 것 같다 하면은 조금 더 한 숟갈 정도 추가를 시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조절하시는 게 제일 정확하실 거예요. 그럼 밥은 뭐 네. 잡곡밥? 잡곡밥을 드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잡곡밥을 뭐 못 드시는 분들 이제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못 드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도정이 조금 돼 있는 거를 한번 드셔보시고 그래서 뭐 조금 도정한 거에서 이제 뭐 소화가 이제 잘 된다 하시면 그대로 드시고 그래도 안 되면 또 도정을 조금 더 몇 번 한 거를 드시고 결국 너무 소화가 안 되신 분들 뭐 흰쌀밥을 드셔야 될 수도 있는데 네. 일반적인 식사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잡곡밥 드셔도 크게 문제가 안 되실 거예요. 흰쌀밥은요? 흰쌀밥 같은 경우에는 뭐 소화나 이런 거에는 흡수는 빠르기는 한데 대신 이제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조금 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잡곡밥 이게 식이섬유질을 같이 먹기 위해서 그렇게 드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결국 만약에 어쩔 수 없이 흰쌀밥을 드셔야 된다고 하면은 야채나 이제 호두 같은 거를 미리 먼저 드시고 그리고 나서 흰쌀밥을 드시게 되면 그 흡수 속도를 조금 늦출 수가 있어요. 지방을 먼저 섭취했으니까. 그래서 지방이나 식이섬유 같은 경우에는 음식 흡수를 좀 더디게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밥부터 드시고 드시지 말고 호두나 야채 같은 걸 조금 얼만큼 드시고 그리고 이제 식사하실 때 밥을 드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긴 하실 거예요. 그리고 뭐 살찌는 분들은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그러는데 실제 물만 드셔도 살이 찝니까? 이게 물만 드셔서 살이 찔 수 있다 그러면은 뭐 이 세상에 뭐 기아가 하나도 없겠죠. 그렇죠. 물만 드셔요. 물은 아무리 많이 드셔도 뭐 살이 찌진 않아요. 물을 이제 너무 많이 순간적으로 드셔서 건강 이상이 생길 수는 있지만 뭐 물을 드셔서 살이 찔 수 있는 거는 뭐 아예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다이어트 할 때는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셔야지 다이어트가 잘 되지 수분 섭취 안 하시고는 오히려 다이어트에 방해가 많이 되니까.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 듣다가 오늘 그야말로 평상시 궁금증 좀 물어보고 있는 시간이니까 간에 살이 이제 간 질환 지방간 환자들이 되게 많아요. 의외로. 뭐 지방간을 환자로 뭐 이렇게 병으로 생각 안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또 약 드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체중은 뚱뚱하지 않은데 간 질환이 있는 분들이 의외로 좀 많거든요. 약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간 질환 요거 좀 뭐 뺄 수 있는 수치를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운동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일단 알코올성 지방간 같은 경우는 이제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는 일단 술을 끊으시면은 당연히 좀 좋아지실 거고, 그리고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 같은 경우에 이제 너무 액상과당, 그냥 과당 이런 음식 같은 거를 탄수화물 위주로 좀 너무 많이 드셨을 때 그런 게 많이 생기니까 그런 음식을 좀 조절을 해주시면 좋아져요. 그래서 좀 체중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다른 음식 조절 안 하시고 술을 즐기시는 분들이 술만 끊어도 한 달 정도만 지나도 다이어트가 굉장히 많이 되시거든요. 저절로. 그래서 이게 지방간이 있거나 할 때 뭐 공복 혈당이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드시던 음식들이 자꾸 지방화가 돼가지고 몸에 축적이 됐던 건데 간이 정상적으로 좀 컨디션이 좋아지니까 이제 뭐 평소에 있는 공복 혈당이 이제 정상치로 좀 많이 돌아올 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평소랑 똑같이 음식을 드시더라도 얘들이 지방화가 잘 안 돼요. 근육에서 쓸 수 있게끔 활용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지방으로 가든 양을 줄여버리고 그리고 또 다시 지방에서 꺼내서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작용들이 좀 활발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도움이 되고 결국에는 내가 이제 뭐 술을 안 드시는데 좀 지방간이 있다. 뭐 그럼 내장 지방도 당연히 같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거의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과일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고구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포도당도 있지만 과당이 같이 함유가 돼 있거든요. 그래도 섬유질 식품이니까 또 고구마 많이 네네. 고구마는 섬유질도 있어서 많이 드시긴 하시는데, 근데 영양 성분을 볼 때는 포도당 일반적인 밥보다는 아무래도 과당이 많이 포함이 돼 있으니까 이런 것도 조금 줄여주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고구마 같은 경우에도 뭐 구워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거는 밥보다도 훨씬 더 안 좋은 음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죠? 다이어트 측면에서 봤을 땐 굉장히 안 좋고, 고구마 드실 때도 그 섬유질을 위해서 드시는데 고구마 끝은 이렇게 뚝뚝 잘라내고 중간만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섬유질은 다 버리고 그냥 탄수화물 덩어리만 드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네네. 간 질환은 이제 단 네네. 음식을 좀 안 드시는 것이 좋다. 네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혁신점 엔터스피닝 심승학 대표 모시고 운동과 다이어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강윤철 피부과 강윤철 원장 모시고 피부질환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